안녕하십니까, 채널 T입니다. 오늘은 지금 필리핀 뉴스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는 1914년 10월입니다. 당시에 필리핀과 미국, 필리핀 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약 4,000명의 병력이 참가한 이 훈련이 마치고 이제 미국의 군인들에게 이제 휴가를 이제 줬는데, 이 함선들, 미군의 이제 군함들이 지금의 수빅에 정박을 하고 군인들이 이제 올롱가포 시내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이 중에 펜버턴 일병이라고 해병대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펜버턴 일병이 동료인 해병과 함께 이제 올롱가포 시내에 있는 작은 바, 뉴스에는 디스코 바라고 나오지만은 필리핀을 자주 와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작은 바입니다. 팝.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니퍼 라우드라는 필리핀 여성과 함께 이제 합석을 해서 이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이 펜버턴 일병과 제니퍼 라우드가 이제 그 바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텔, 사실 말이 호텔이지 굉장히 여인숙 같은 그런 작은 곳입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당시 같이 갔던 분이 있습니다. 펜버턴 일병의 동료,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이 여성의 친구도 이 두 팀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텔에 간 거죠. 이 모텔에 체크인을 한 후 30분이 지난 후에 이 펜버턴 일병이 허겁지겁 외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이 방에 올라와 보니까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요. 이상한 낌새를 받은 호텔 직원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피해 여성인 제니퍼 라우드가 머리를 그 화장실 변기에 박은 채로 시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경찰들이 이제 출동해서 현장 검식을 하고 용의자로 이 미 해병 펜버턴 일병을 이제 전격 이제 용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 미국과 필리핀에는 군사협정 중에 VFA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군이 필리핀에 이제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지낼 때에 많은 이제 협약을 해놓은 건데요.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미군이 필리핀의 훈련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필리핀에서 머무는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필리핀 법에 따르지 않겠다. 미국의 법을 따르고 필리핀 법정, 필리핀 경찰 이런 데에 따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의 동참하에 보호하에 진행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필리핀 법원에서 이 펜버턴 일병에게 살인 용의자니까 2번의 출두 명령서를 보내는데 안 나옵니다. 당시 수빅에 이제 정박하고 있던 미 이제 군함에서 이제 버티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뉴스부터 시작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여성, 이 여성분이 알고 보니 여성이 아니고 트랜스젠더였습니다. 필리핀 말로 얘기하면 빠끌라죠.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 모임,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계가 된 단체도 많거든요. 이분들과 그리고 일반 필리핀 국민들, 왜 미군, 우리가 미국 식민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오지도 않느냐, 그래가지고 반미 시위까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뉴스마다 이 소식을 다루고 막 사회 문제화되고 막 시위가 나고 하니까 이제 그 필리핀 법원,
필리핀 측에서도 이제 계속 미군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지만 미군의 보호 아래, 이제 그러니까 미군 시설에서 머무르면서 재판에 참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흘러갑니다. 이 당시 피해자, 이 여성분에게는 이제 독일인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들어와가지고 재판에 참가하고 또 이제 이 펜버튼 일병이 머무는 미군 시설에 막 침입하려고 막 철창 넘어가고 막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펜버튼 일병은 살인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분의 주장은 이제 그 술 마시다가 그 여자인 줄 알고 그 2차를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자였다. 너무 놀라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폭행을 하고 약간 목을 조른 거는 인정을 하지만 죽이진 않았다. 내가 모텔에 나올 때는 살아 있었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했고, 이제 필리핀 법원, 피부 검사 쪽에서는 이제 당시에 현장에서 나온 많은 점검을 그 중에서 이제 콘돔 3개와 이제 콘돔 박스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CCTV에 이제 둘이 같이 들어오는 이제 영상도 있고, 이 콘돔에서 이제 펜버튼 일병의 DNA가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돔 박스에서 펜버튼 일병의 지문도 검출이 되고요. 뭐 이렇게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했던 이 펜버튼 일병의 동료 해병의 증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살인으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1심에서는 12년형을 받고요. 이제 항소심에서 10년으로 이제 감형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VFA,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정의 이제 조항에 따라가지고 이 펜버튼 일병이 필리핀의 감옥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마닐라에 있는 캠프 아기넬도 군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미군의 보호 아래 미군 시설에서 형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올해 이제 필리핀 법에 따르면은 필리핀에서 이제 형을 선고받고 이제 모범수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 지내면은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났을 때 이제 감형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선고량의 절반 이상을 이미 채웠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필리핀 법원에서 오케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미군이 필리핀 국민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일반 감옥도 아니고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했는데 이걸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떠들썩 했는데, 현재 대통령 대변인인 로케라는 분이 지금도 미국 식민지냐 필리핀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냐고 굉장히 극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로케라는 분이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제니퍼 라우드의 가족들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여론이 너무 이렇게 지나가니 막 격렬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친중 반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실례가 이 불합리한 조항을 갖고 있는 VFA, 이 펜버튼 상병이 이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감옥 아닌 감옥에서 편안하게 5년 이상을 지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 VFA 조항을 2번을 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06년도에 그 당시에도 수빅입니다. 수빅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나온 미 해군 4명이 필리핀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미국이 이 협정 VFA를 꺼내들고 필리핀 법원에 법정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난리 났는데 이걸 2번째 사용한 게 이 펜버튼 일병의 살인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를 포함한 미국 필리핀 정내 군사훈련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우리는 동맹을 하지 않겠다. 군사훈련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 협정도 폐기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6월 달에 돼서 슬그머니 폐기하겠다는 자체를 없애버리죠.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친중, 반미지만 이 정치의 세계는 참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필리핀 정부,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사면을 하면서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느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살짝 가려져서 그렇지 중국의 남중국해, 필리핀 서해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그리고 중국의 군사 기지화, 여기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아마 예전에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이지 않냐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거든요. 지금 중국은 고립 상태입니다.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까지도 이 대중국 봉쇄에 동참을 한 상태고요. 특히나 인도 쪽에서도 국경 분쟁이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은 단 한 가지, 필리핀인데 이 필리핀이 겉으로는 친중,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제스처를 하면서 경제 원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미,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또 얻는 게 있었겠죠. 이런 이제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대통령은 항상 친중, 반미의 뉘앙스를 풍기고 강요들, 행정가들은 이제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고 미국 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단 말입니다. 이 투트랙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이 결정적인 게 작년에 미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필리핀이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필리핀 내에서 타 국가가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는 미군의 전격 개입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미동맹하고 똑같아요. 필리핀도.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혹시나 다른 국가와의 충돌이 있었을 때 미국 너네는 우리 필리핀한테 어떻게 할 거냐, 개입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오바마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이때 민주당 정부 쪽에서 액션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걸 작년에 이 트럼프 정부 국방부 장관이 남중국해,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필리핀 해군과 타국가의 이 충돌이 있을 시 미국은 개입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필리핀 외무부 장관이 필리핀 어선이 중국 당국의 중국 해군한테 잡혀가지고 이 어로 장비를 다 뺏겼어요. 그래 굉장히 막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영해인데 너네가 뭐 불법 조업한 거 아니냐? 필리핀에서는 무슨 소리냐? 언제 우리가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외무부 장관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군사동맹을 요구를 했고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미 펜버튼 일병의 사면이 나온 겁니다. 이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번외로 필리핀과 이제 미국, 중국과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이제 나온 펜버튼 일병의 이야기였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다른 쪽 이야기를 보면은 현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래됐죠. 인도와 중국의 이 국경 분쟁이 굉장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두 군대 모두 총기를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랑 몽둥이로 들고 가고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런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총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총기를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국경 분쟁이 나는데 인도 측에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뉴스였는데 티벳 쪽에서 굉장히 열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1959년도에 이제 티벳에서
대규모의 이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죠. 예, 티베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때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께서 이제 티베트 국민 8만 명과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망명을 오십니다. 이 티베트 국민들이 이제 인도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이제 독립운동,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제 계속 펼치는 중인데요. 이 티베트 국민들 중에서 이 인도 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티베트 출신의 군 부대를 따로 만듭니다. 인도에서. 이 부대는 중국에게 극도의 저항심, 극도의 이제 분노, 증오를 갖고 있는 이 부대이다 보니까 이 국경 분쟁에는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사고 칠까봐. 거기 나오면 진짜 뭐 큰 사고 나요. 이게 총 한 방에 전쟁이 나는 거니까 투입을 안 했는데 이번 국경 분쟁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뉴스나 신문에 방송이 됐는데 여기에 티베트 국기, 인도와 티베트 국기로 이 관을 덮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티베트 국민들의 열렬한 이제 박수가 나온 겁니다. 드디어 티베트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이 됐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과거에 한국의 광복군, 독립운동과 거의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가 이런 이 위태위태한 이 극도의 정오심을 가진 티베트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국경에 배치를 할 정도로 중국을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현재 세 가지의 전선으로 나눠지는 형태예요. 인도와의 국경 분쟁,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이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연합 이제 봉쇄 작전, 그리고 세 번째 대만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무장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양제, 대만은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에 정말 대단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힘들고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이제 지역이 필리핀을 둘러싼 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민의 한 입장, 이제 필리핀에서 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이 필리핀이 휘말리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함도 있고 해서 오늘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아마 한국도 곧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 해병 펜버튼 일병의 살인 사건을 둘러싼 필리핀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의 이 경쟁 속에서 필리핀이 이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